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잠시 뒤에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 일행이 평창에 도착합니다. 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일가, 북한에서는 뭐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데 남쪽 땅을 밟는 게 6.25 전쟁 이후 6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방문한 것 자체만으로도 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대화가 있든지 협상이 있든지 간에 북한이 최대의 성의를 보였다. 그래서 나중에 청구서를 내밀 때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이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화면에 계속해서 잡혔던 김여정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계속해서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애써 담담한 표정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올 때 보십시오. 그 주변에 카메라를 의식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눈동자가 한 곳에보다도 좀 이렇게 좀 본인이 그냥 북한의 사실상 2인자라기 떠나서 자연인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 받았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인천공항 착륙할 때 보면 알겠지만 날씨하면 비행기 창으로 송도 경제자유 도시 이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 알겠지만 실제 접하고 아마 지금 거의 평창에 이 시간이면 도달할 KTX 타고 내려가겠지만은 그 차창밖으로 펼쳐지는 자신들의 보다 표정. 그래서 저는 애써 담당한 표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보셨군요.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할 때는 김영남 위원장이 앞장서기도 했지만 의전실에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90살의 김영남 위원장의 김여정에게 먼저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물론 김여정 부부장이 사양을 하고 김영남 위원장을 먼저 앉도록 이렇게 또 양보하는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위치와 실권이 어느 정도인지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에 보면 126조던데요. 거기 보면 예. 이제 김영남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수반의 자격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국가 수반의 자격으로 지금 대표 단장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는 맞는데요. 결국은 현실적인 권력이라는 거는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김영남보다는 김여정이 훨씬 더 최고 권력자의 거리가 가까운 거죠.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권력을 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것이 이번에 이제 자리를 서로 양보하는 모습 속에서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오빠 김정은 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이 많이 좀 다르게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취재 기자인 남북관계 좀 취재를 해봤던 저는 2004년도에 숨진 엄마 고영이를 거의 판박이처럼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사실은 외가 쪽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엄마가 오사카에 태어나서 북송선을 탔었는데 네. 엄마 30대 흑백 사진 모습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수행을 맡길 정도라면 상당히 영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지 약 8년, 9년 정도 됐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87년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살이나 31살인데 예. 그 두 명이 북한의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내 정치를 총책임지고 통치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좀 불안정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자면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72년도 후계자로 떠올랐을 때 그 이전부터도 김일성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후계자 수업을 철저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일성 주석 사망이 1994년도였죠. 그러니까 20년 정도의 어쨌거나 공동 통치의 경험을 가지고 김정일 시대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젊은 나이에 최고 통치권자가 된 김정은, 그리고 그 김정은 오빠를
수행하는 김여정이란 존재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큰 짐을 맡았다는 것. 이것이 북한 정권의 어떤 외교안보 전략의 그런 성격이라든지 네. 국내의 안정성 여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김현정 부부장의 나이 또 뭐 결혼 여부 이런 그 개인 신상 정보는 그 지금 뭐 설로만 돌아다니고 있고요. 워낙 지금 뭐 그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더군요. 네, 사실 그 북한 내부의 로얄 패밀리에 대한 정보는 다루는 사람이 정보 우리 한국의 정보 기관에서도 사실은 극소수만 다루고 있고요. 공유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걸 조금 접해보기는 했습니다만 뭐 공개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인데 보면 김여정의 위치라는 것이 스위스 베른에 있을 때 김정은과 어린 나이에 같이 있게 됩니다. 한 6년 정도 같이 있게 됐는데 엄마도 없는 속에서 사실 두 어린아이 둘이가 사실 그 애틋하게 사실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무엇보다도 김정은으로서는 김여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애틋함이 있어서 핵심 권력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부분은 없지만 이번 박람을 계기로 해서 김여정에 대한 어떤 인물 정보를 어느 정도 업데이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사실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지금 정확하다라는 전제, 그 부정확하다는 전제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결혼을 했다. 그 지금 과거 그 증거죠. 과거 이렇게 약혼 반지 같은 거 끼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2살 공개가 된 적이 정도 있었죠. 된 아들이 있는 것으로 있고 남편 되는 사람은 북한 핵심 그룹에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이다라는 그 역시 이런 설이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아마 박람 과정에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런 것도 한번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허. 예. 자, 뭐 어떻게 보면 뭐 비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들. 자, 진짜 본질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 자, 김여정 일행의 2박 3일의 박람 일정 아주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그 내일 12시에 예정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경과 오찬 회동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 것인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직접 대화로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이제 북한 측 인사가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인배 위원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도 좀 이 네 사람이 오게 돼서 어쨌든 저도 상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뭐 저 있을 때는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조문단으로 왔던 이제 김기남과 김양근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때 네. 저도 뭐 직접 참석은 저는 못했습니다만 저 전황들을 조금 알았었는데요. 그때를 상상해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역할이 이번에 좀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이번에 김영남 같은 경우가 김정은의 의향을 전달하는 친서든 구두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한국 내부의 정황들을 가감 없이 그 오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일단 그 외교통이고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언어, 국가 간의 관계 속의 언어를 다뤄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김영남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사실 메시지가 흐트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뭐 북한 한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반응들과 그런 것들은 가감 없이 듣고 누군가가 김정은도 거기 궁금할 테니까 그걸 감당하는 건 아마 김여정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오찬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저는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겠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진정성을 사실은 이제 북한 관영 매체 우리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양측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접한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만남은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대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갖고 있는 어떤 진정성을 가진 이야기들을 속내 없이 전달할 것이고 예. 여기 김여정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 일행 역시 오찬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눌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예. 그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육성을 보면 사실은 안타까움이 묻어난 측면이 많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손을 내미는데 같은 민족으로서 손을 잡고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데 왜 이러질 않느냐라는 이런 호소성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 실향민 2세고 성정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먼저 꺼낼 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주목할 만한 그 보도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미국 CNN의 보도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일 그 접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통한 외교안보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초청 시점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이 될 것이다라는 그 추정까지 더했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 그 전문가들의 좀 의견이 궁금하군요. 자, 먼저 이인배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까지 논의하려 그러면은 그렇게 일정이나 그것까지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김조한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첫술이 배부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의향은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다 정도까지는 이야기 우회적으로든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예. 그것을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서로 간에 부담이 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서로 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역학관계 속에서 상황이 어글거려지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회적으로 추상화된 수준에서 서로 의향을 서로 알 수 있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보면 이번에 김여정이 온 것이 대단히 김영남도 그렇고 온 것이 대단히 한국 정부로서는 마음 편한 게 뭐냐면 남북한 간의 대화를 최고위까지 그런 대화를 이끌어가게 될 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저 북한에 나온 저 친구가 정말 김정은한테까지 직보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인가? 내 이야기를 정말 전달하는 사람인가?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온 이 사람이 정말 신복이라 그러긴 하는데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의견들을 다 전달하는 사람인가 서로 모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명실상부한 김여정 정도 같으면 그런 의심이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서로 의향은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 부담이 적지 않을 그렇군요.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건데 연구님께서 저는 그 어떻게 CNN 보시는지.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텔레비로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을 뭐 소스를 밝힐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국내 기자도 아니고 CNN 기자한테만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8.15라고 이렇게 날짜를 못 박는 것도 지금 아직 문 대통령과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부 간에 어떤 확실한 교신이 있지 않으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략상으로 볼 때도 뭐 김여정 부부장이 왜 그 얘기를 먼저 그렇게까지 못 받고 그 다음에 박람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조건이 맞는다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과 어디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그 5월부터 계속 쭉 해오셨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마음을 정할 상대는 한국 정부가 아니죠. 북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하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디든지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우리도 뭐 주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실무 접촉이
이제 탐색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만남을 위한 만남은 절대 안 하겠다라는 예. 걸 수차례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 정책 어떤 단초나 기반을 만드는 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만나겠다. 그리고 그 기사도 저도 봤습니다는 기자인 제가 볼 때 모순이 많아요. 지금 우리 정부 관계자인데 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사진은 우리 정부하고 연결이 됐다라는 측면을 전제로 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연속 성사입니다. 그 약속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어요. 서울에 가겠다라 그랬어요. 와야 되는 겁니다. 네. 하게 되면 굳이 그 경호 문제 다 무시하고 와야 되니까 굳이 우리가 평양에 갈 필요는 근데 이런 논의조차도 실제 그런 단계 왔을 때면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대하게 되고 우리 국내 여론을 성숙시켜야 되고 주변국들과의 상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는 그 CNN 기사의 비중을 별로 저는 두고 싶지 않습니다. 어허. 예. 근데 사실상 이런 가능성이 예. 또 성사가 되려면 그때까지 대화 기류도 잘 유지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거죠. 지금 문제는 이제 이 행사가 이른바 우리가 큰 틀에서 이제 일종의 차밍 오펜시브라 해서 매력 공세를 하는데 이 잔상이 얼마나 갈지 날씨가 늘 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그러니까 흐려질 수도 있는데 모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패럴림픽이 다 끝나서 이런 이벤트가 사그라졌을 때 그 후에 북한이 대남, 대외 태도, 언론을 통해서 표출되는 용어 이런 태도 여부가 앞으로의 이른바 평창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데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거로 봅니다. 네. 예. 세 분 모두 뭐 의견이 뭐 비슷합니다. 예. 자, 다음 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잠시 뒤에 그 6시부터 개막식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세계 주요 각국 그 정상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리셉션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그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물론 또 여기에 펜스 미 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자, 북미 간의 고위급 그 인사의 접촉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참 관심이 가는 그 대목이거든요. 자, 어떤 일과 또 어떤 말들이 오고 갈까요? 펜스 미 부통령 입장에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먼저 다가와서 또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고 그다음에 압박과 제재는 계속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동선이 겹치더라도 악수를 하고 그냥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인사로서의 간단한 인사 정도가 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례적인 인사 정도에 그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혹시 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그 리셉션장 테이블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원형 식탁을 라운드 테이블로 앉아서 앉느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도 비록 그렇게 한다 그래도 따로 앉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도 오늘 오후에 양양국제공항으로서 귀국을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IOC 전반의 축제고 그걸 주관하는 것이 그 사전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남북 관계만 이렇게 중점을 둬서 해서는 다른 손님들한테 좀 서운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균등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리셉션장에서 북미 간의 접촉, 뭐 악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하는 비중 있는 그런 핵얘기 이걸 네. 꺼낼 수 없을 거라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고 보자 그랬죠. 두고 보자 말이 뭐냐면 나는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굳이 거부하지는 않지만 뭐 특별한 기대는 없다. 그냥 두고 보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러면 틸러슨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만나게 되면은 가장 외교적인 제스처로 서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론 평화올림픽을 강조를 해왔는데 한미일, 북한까지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사실 있을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가 바라보는 평창 올림픽은 평화의 창입니다. 쭉 한반도 질서 가다가 이 화해의 축제 기간을 지나서 이 터널을 공간을 빠져나오면은
한반도 정세가 환한 미소로 바뀌는 걸 원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어떤 그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초석이 되고 단초가 되고 이런 바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육자회담 당사국들도 과거 육자회담 당사국도 참여하지만 동상이몽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한반도 문제는 겉으로는 평화를 하지만 각국이 원하는 속내는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은 카드를 얼마나 실천적으로 진정성 있게 꺼내서 실천을 하게끔 담보하는 것이지 사실 또 그것이 운전자론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겉으로 보긴 쉽고 웃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만나면 잘 될 것이다는 자꾸 이제 그런 인상을 이제 부풀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잘 되면 저도 좋겠죠. 네.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굳이 따져본다면 미국이 원하는 것, 북한이 원하는 것, 또 일본 그것이 그 간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리셉션장에서 그것도 외교의 각축장이 아니라 평창 올림픽 개막 리셉션입니다. 여기서 핵 문제, 무슨 한반도 안전 문제라든지 뭐 동맹의 문제를 이야기할 장소는 아니죠.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면에서는 그냥 다 자리에 모이면은 결국엔 그게 북미 간의 대화 아니냐. 그리고 나면은 뭐 이미 있는 접촉이 있고 뭐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겠냐 하는 너무 좀 그 검증이 되지 않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예. 예. 그런데요, 리셉션이 오늘 오후 6시에 시작이 되고요.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후 8시에 올림픽 플라자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모두 한 3시간 가까이 그 주요국의 정상들이 거의 같은 공간에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간단한 뭐 인사치레, 의례적인 인사말 외에 또 깊은 이야기가 조금은 오갈 수 있는 그 같은 공간에 3시간 정도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국제 정치학에서 두 가지 자료가 있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고 부르는 자유주가 있습니다. 이상주의 학자들은 늘 그럽니다.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는 건 오해 때문에 일어난다. 그 오해를 풀려 그러면 자주 만나면 된다. 그래서 대화를 강조하게 되고요. 예. 현실주의자들은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서로가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이상주의적으로 보면 자주 만나게 되면 서로 오해도 풀고 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보게 되는데 만나다 보면 동티가 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관심이 가는 게요. 그 개막식의 자리 배치 이게 아직 뭐 공개가 돼 있지 않거든요. 과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국의 정상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 자리를 하게 되겠지만 왼편, 오른편 과연 누가 앉게 될지 거기에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어떤 그 복선이 또 깔리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인데 혹시 얘기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앞서 이인배 박사께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우리가 당연히 국가 수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126조에 보면 수반이란 말 단어가 한 잔도 없습니다. 그걸 예. 우리가 알아서 의미 있게 쉽게 해석을 해서 언론에서 붙인 말이지 그렇다라고 보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보다 그 격이 그 동렬에 놓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 예. 이 자리 배치를 할 때 물론 네. 이게 사실 엄밀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17년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 한 번 더 개정이 됐는데 거기 117조, 126조 보면은 수반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청와대에서 의전을 짤 때 충분히 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강가에서 하는가 IOC 위원장, IOC 위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올림픽 때는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예. 정상보다도. 그런 그 점을 감안해서 자리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북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화가 됐다는 것을 이 정부가 방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건 올림픽 그 개막식인데 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이 서 있어야 되는가? 이걸 생각했다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IOC 위원이 먼저 가까이 앉아야 되고 그 다음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과 일본의
대표 인사가 사실 지금 주최국인 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스포츠 행사입니다. 네. 예. IOC는 사실 이런 뭐 자리 배치나 이런 의전과 관련해서는 이 결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자리 배치가 구성이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근데 같습니다. 송화봉송도 이제 김연아 뭐 선수가 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네. 뭐 김여정 부부장과 같이 해서 남북한의 이제 통일의 염원을 올림픽 횃불로 뭐 상징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평양 올림픽인 것이죠. 이건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정치화된 하이잭됐다 그랬죠. 북한이 탈취한 평창 겨울 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아직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결정되거나 확정된 게 아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종의 뭐 그 설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런 뭐 내용들은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죠. 예. 뭐 여전히 그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이 남북 관계 너무 물론 이제 남북 관계 워낙 이제 불편한 관계가 오래 갔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계기로 그걸 해동시키려는 뭐 정부의 바람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이 스포츠 행사가 너무 오히려 북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무성 국장이 이거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 안 하겠다. 뭐 예. 비핵화 이야기, 핵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지만 순수하게 우리는 스포츠 행사로서 우리는 나는 참여하겠다. 네. 북한이 오히려 스포츠 정신을 올림픽 정신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이나 또는 응원단과 선수단, 예술단의 방남과 관련해서 뭐 과잉되게 선전하거나 과잉되게 그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언론이 조금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정부가 나서서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처음에 보면요, 우리 협상을 하게 될 때 예술단 내려오게 해달라, 공연단 오게 해달라 예. 등등 뭐 연합으로 그 단일팀 꾸리겠다 이야기 어디서 나온 이야기 하면요, 북한에서 요구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 여당 쪽에서 이야기했었고요. 그걸 가지고 북한 쪽에서는 받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받고 나서부터 한 거는 북한 쪽에 일정과 예. 경로는 북한 쪽에서 팩스로 이렇게 통지문 밀어넣었죠. 이번에는 뭐 만경보고 타고 가겠다. 이번에는 고려항공 가겠다. 네. 이번에 육로로 가겠다. 계속 뭐 오늘 가겠다, 내일 가겠다. 네. 그랬던 거기 때문에 혹시 이인배 위원님, 그 평창 올림픽에 우리 정부가 북한 선수단을 초청한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일이다라고 아닙니다. 보고 그렇게 계시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일정상에서 그러니까는 스포츠 행사에 스포츠 선수단이 오고 거기서 합당하게 자격을 가진 선수 오는 거는 분명히 맞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과잉되게 하다 보니까는 선수단 선수 20몇 명이 오는데 그 뭐 140명의 예술단이 오게 되고 또 뭐 태권도 시범단이 오게 되고 등등의 40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니까 그것 예. 때문에 이제 과잉의 모습이 보였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제안도 우리 정부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혹시 이런 두 분 의견에 그 반대되는 그 반론 사실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가 그 역시 의식적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분에 논의하는 게 이제 역시 진영 논리가 그 미리 무의식적으로 개입이 된다라고 봅니다. 뭐 왜 벌써 29억 원의 돈을 줬냐 이렇게 뭐 하는 지적도 있고요. 이 모든 경비가 한 29억 원 된다는 거. 지금 뭐 여러 가지 왜 금강산 무산된 금강산 공동문화예술행사, 마식령 스키장 그걸 왜 우리 정부가 먼저 이런 식의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비록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나중에 큰 과실이 있을 수 있다. 큰 과실이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 당장 정상회담보다도 이 20대 초반에 북한 예술단 단원, 응원단들이 갔을 때 받는 문화적 충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결국은 북한이 우려를 하는 자본주의가 오염되고 뭐 그 개성공단 때 황색바람 차단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되면 결코 이것이 과잉이 아니다. 그래서 역시 이 좀 가장 중간전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자인 저로서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란이 진영 논리들이 개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남북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예. 하나는 93년도부터 핵위기 해결한다고 역대 정부가 다 하겠는데 갈수록 핵위기는 커졌어요. 네. 그게 공동의 책임이지 어느 특정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네, 또-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사회에 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초대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렇게 좀 대우를 해주는 부분들이
지나친 그 경비이고 과잉 의전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 적절한 비용 아니냐라는 그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충돌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정부로서는 이 기왕에 열린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접촉의 면을 다양화시켜 열어놓기 늘어놓으려 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일을 해봤기 네. 때문에 하는데 이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뭐 네. 비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예.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올림픽을 앞두고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열병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조용한 가운데 편집을 한 녹화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평창 올림픽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어제 제가 우리 시각으로 5시 30분 정확히 해서 북한 시각으로 5시부터 영상을 틀었는데 네. 그 열병식은 1시간 한 40분 했다 그래요. 1시간 40분 했는데 실제 나간 건 한 시간이 좀 안 되게 편집돼서 나갔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로 말하는 방송장비 드론 이런 것까지 동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정세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북한군 정규군이 70주년 됐는데 그 퍼레이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항일 혁명부터 해가지고 그 퍼레이드 병사들의 복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70년 후에 이렇게 많이 발전됐다. 그래서 당신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네. 어제 이 위원장을 보면. 근데 그 표현 중에 1948년 2월 8일 평양역에서 초라하게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은 군사강국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자체가 좀 평창올림픽이나 이런 걸 대회에 따가운 시정을 의식하지 않았냐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예, 예. 대외 메시지도 없었고 어느 정도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이게 득될 게 없다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거겠죠. 전략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일단 북한의 입장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창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은 안 보여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전략적으로 충돌하는데 이것을 이제 해법을 찾은 것이 녹화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첫 번째 미국에 대해서 그런 밀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전략을 보여준 것이 화성 14, 15호형 그리고 뭐 200km짜리 그 단거리 전술 미사일 등등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숫자적으로 이번에 6개씩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미국에 여전히 우리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여전히 광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을 짧게 녹화로 방송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혹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범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다. 대단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사실 열병식 이후에 미국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백악관이나 오늘 아침 외신 보면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물었는데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북한에 물어봐라,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모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괜히 맞대응을 했다가 이른바 과거에 에스컬레이션 될까봐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예. 예. 또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를 동지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여사라고 호칭을 좀 바꿨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 사회도 아마 우리 사회랑 닮아가는 모양이죠. 이제 여성 성폭력 근절하고 양성 평등에 대해서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에서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평화를 선호한다. 북한을 너무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지 말아라.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을 보면 북한을 완전히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이번에 펜스 부통령도 탈북자들과 같이 천안함 그 기념관을 가고 그런 것을 본다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담론을 북한 정권으로서는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특별한 악의 세력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주권 국가다 이런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녁 그 북한 예술단 공연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공연장 내 분위기가 뭐 굉장히 뭐 흥겨웠다고 하더군요. 환호도 많고 박수도 많았고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뭐 북한의 뭐 일방적인 그 체제 선전의 내용도 상당히 뭐 없었다고 하고요. 뭐 어떻게들 보셨는지 좀 그
그 소회들이 또 궁금하네요. 공연 시간이 이제 10분 늦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두 곡 정도가 문제가 되어서 그 북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곡 두 곡이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서 10분 동안 늦어졌는데 다행히 뭐 두 곡 중에 한 곡은 빼고 한 곡은 조금 가사를 바꾸어서 뭐 큰 무리 없이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독특하게도 한국 가요 조금 뭐 오래된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는 뭐 그런 가요긴 했지만 뭐 오래된 가요들도 불러서 북한으로서는 나름 한국과 한국 친화적인 뭐 그런 그 노력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귀에 좀 예. 익은 곡들도 많았고 좀 화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북한이 성의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성의를 보인 건 사실인데 이것을 보면서 뭐 저도 뭐 젊은 세대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느낀 것은 그 북한과 남한의 이질성이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오케스트라고 같은 악기를 사용하고 저쪽에서도 뭐 무용을 하고 하지만 이 통일의 입장이라 본다면 이제 동질성 회복과 그 체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이렇게 남한 사회에서 과거로 기억되는 노래가 북한에서는 성의를 보이는 선곡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만큼 남한과 북한 간에 그동안 교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이질성이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된다면은 이제 통일 우리 민족끼리 이런 북한의 담론이 얼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네. 특히 젊은 세대한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굉장히 평화공세를 벌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남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네. 결국에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2000년 6.15 선언이 나온 지 18년이 지났는데 북한은 아직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은 그 18년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응축되어서 탄생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남한 사회와 국민들의 정서를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제 공연을 보고 우리 봉영식 연구원은 참 남북한 간의 뭐 이질성을 뭐 많이 느꼈다, 이질성이 부각되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분단된 지 70년이니까요. 뭐 이질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려면 조금씩 만나고 또 교류해야 되고 이런 문화 공연도 뭐 좀 이렇게 서로가 왕래해 가면서 듣고 보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그 또 다른 시작점으로 해석되는 측면들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 국가 그 통일이라는 큰 대장정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이 이일성을 하는 것이 가장 제도적인 통합보다 사실 국민들 간의 이 화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사회 문화적 교류는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불편함과 북한 주민들이 또 어떤 문화적 충격 그런 것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평창군 진부역의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KTX 경강선을 이용해서 평창으로 지금 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은 진부역에 도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시 30분쯤에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바로 KTX를 했는데 지금 역시 그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강릉역까지 가려면 저기서 한 20분 더 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다시 강릉에서 차량으로 이동해 오려면 한 1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아마 바로 리셉션장으로 가고 개막식에 참석하고 북한 선수단들이 이제 평창에 있으니까요. 네. 평창 그래서 아마 평창 진부역이죠. 진부역에 내리는 거로 이렇게 보이네요. 네. 네, 오후 6시에 그 평창 메인 스타디움 올림픽 그 플라자 인근에 마련된 그 리셉션장에서요. 세계 주요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 리셉션이 열리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주도를 할 텐데 여기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가운데 대표 단장인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만 그 참석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대표 단원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희 국가체육지도원 위원장 그리고 이성권 조평동 위원장은 리셉션에는 그 참여하지 않는데요. 그때 어디에 또 이 사람들은 그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마 여기 고급 호텔이 평창 올림픽의 주변에 많이 있죠. 거기 이제 대기하고 아마 자기들 선수들, 북측 선수들 아닌 임원진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 특수성이 때문에 김여정 위원 제1부부장에 대해서 이제 무게중심이 사실 있는데 네. 올림픽 행사로 보면은 그냥 실무자 중에 한 사람이죠. 각국 대표. 사실 실무자도 아니고요. 그냥 격려차 자기 대표 선수들 격려차 왔다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리셉션난이나 개막식장에서는 바흐 IOC 위원장의 발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예. 자, 지금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잠시 뒤면 평창의 진부역에 도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경찰 병력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저기가 지금 세계적인 축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군, 경찰, 대테러 요원, 관계기관들이 오래전부터 경호 경비 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오래전부터 러시아 소치 관련 이른바 KGB 사람들도 자문을 구했다라고 제가 테러 관련 인사한테 들은 얘기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샐 틈 없는 경호 경비를 하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 진부역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거죠. 이번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비와 보안은 아마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펜스 미 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청와대에서 직접 경호에 나섰다고 하더군요. 오늘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리셉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2박 3일 머무는 청 과정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책임진다고 하더군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경호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근접해서는 북한에서 내려온 23명의 이 단원들이 하게 될 거고요. 그 2선은 아마 청와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 진로를 확보하게 될 거고 예. 외곽항구 3선은 이제 경찰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경비 인력들이 투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우리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대한 안전 문제, 경호 문제 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저기 주최 측이고 하기 때문에 예.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배려는 뭐 북한이든 어디든 뭐 최고의 배려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이미 실무 협의 등을 통해서요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네. 양측이 이미 합의한 부분이니까요. 예.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진부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거의 도착을 한 시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나오게 되면 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이야기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오후 6시에 주요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리셉션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거기에 북한 대표단 가운데 대표 단장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하고요. 또 거기에 펜스 미 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우리 패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공식적인 접촉이나 면담이 아닌 단체 행사에서의 조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대화 또 깊이 있는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한 그리고 북미 간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 공간에 한 장소에 있게 된다는 점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관심을 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저도 예측을 할 수 없는데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은 양자 간의 이 대화할 때 양상하고 다자하고 할 때는 되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확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이 예.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게 되는데 이번 어쨌든 이 대화를 불편하게 여기는 미국이나 일본의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좀 촉진해야 될 또 한정 중국의 국무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이 중국의 대표가 얼마나 중간에서
분위기를 또 조율하면서 서로 또 만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치어서 할 수, 뭐 건배를 서로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은 여전히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리셉션 초청 대상자가 400명입니다. 네. 예. 400명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한 분 한 분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 박사께서 얘기하면 다자무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렇게 큰 비중은 없지만 물론 언론은 속성상 악수하는 장면이 부각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예. 그거를 굉장히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 막 그 일반 승객들이 네네. 빠져나오고 있네요. 지금 한두 명씩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곧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도착을 했다는 소식은 들어왔고요. 예. 지금 조배숙 대표하고 그 이춘석 의원 아닌가요? 조배숙 대표인데요. 조응천 예, 안철수 민주당 대표도 의원으로 보이고요. 예, 조응천. 보이기도 하고요. 조배숙 예, 지금 의원이 지금 그 리셉션과 여야 관계 당 또, 대표급들 인사들이 예, 나오네요. 예.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한 주요 정치인들도 예, 마침 박주선, 이 황영철, 네. KTX를 타고 예. 온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박주선, 네. 황영철 의원이 보이고요. 이제 박수현 전 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모습이 보이고 지금 뭐 보이고 화면이 있고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윤호중 구체적으로 의원 모습도 보이고 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서른 의원 오늘 모습도 저녁 보이고요. 8시에 예정돼 있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진부역에 하차하는 그 모습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송영길 의원 송영길 모습이 의원도 보이고요. 보이고요. 예. 자, 지금 진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곧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역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타고 오는 그 경강선 KTX에 오늘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한 국내 그 주요 인사들도 함께 탑승해서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네요. 지금 앞서 사실 그 인천공항에 착륙을 해서 좀 많이 기다렸어요. 네. 기다린 이유가 그 출원 중에 하나가 뭐 특별 노선 혹은 정기 노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그 북한 고위급 대표단만 태우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요율이 돼서 초청 대상자들은 몇 시까지 기차에 탑승해라 예. 라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출발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을 그 KTX가 출발을 했지만은 중간에 뭐 서울역에 잠시 서서 손님을 태우고 그런데 그 앞서 제가 그 김용현 교수랑 같이 했는데 어제 평창을 갔는데 상봉역에서 탔는데 KTX 검색 때 엑스레이 검색을 하더라. 네. 왜냐하면 행사가 행사인 만큼 보안 때문에 그것이 달라진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일단 KTX 경강선에 그 북한 고위급 대표단도 함께 탑승해 있었는데요. 앞서 우리 그 정치인들을 비롯한 그 주요 인사들은 하차를 했지만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행은 아직 그 하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하차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경호 문제나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동선을 또 움직이는 시간대를 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뭐 의원들 모습을 많이 봤는데 다 같이 타고 오면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를 나눴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그렇죠. 나왔을까요? 저 기차 안에서 뭐 여의도에서 싸우듯이 굳이 서로 앉아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 실제 국회의원들이 그 사실은 기자들이 별로 없으면 잘 안 싸웁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있으면 잘 싸워요. 그런 속성이 있는데 방송 카메라만 보이면 예, 싸웁니다. 그 좀 바뀌죠 태도들이. 예. 좀 더 훈훈한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훈훈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당일원적으로 그 국민들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여의도 정쟁 어린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가 좀
이 잔치집의 좀 분위기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김여정 역시 KTX를 쭉 타고 오면서 남한의 풍경을 쭉 봤을 거거든요. 김여정의 눈에 비친 남한의 모습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뭐 유럽에 오래 살아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오래 전이긴 하지만 10여 년 전이지만 어쨌든 유럽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한국을 보면서 뭐 그냥 뭐 충격을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어쨌든 또 뭐 이 경선 자체가 그렇게 화려한 데를 지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KTX가 그래서 예. 뭐 잘 보려면 이제 밤에 야경이나 밤에 이제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발전상을 볼 수 있겠죠. 타고 오면서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겠네요. 그 저는 긴장 약간 많이 할 좀 겁니다. 그 해석을 달리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사실은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교류되고 통일돼야 되는 측면 사실은 대치적인 대결적인 구도가 훨씬 강합니다. 라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1948년도에 한 얘기가 이번 어제 열병식에도 왜 1948년을 강조한 이유가 국토 완정론에 자기들의 기본 노선 적화 통일을 절대 포기를 안 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한반도에서 언젠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을 때 비교 대상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마음은 표현하지만 자기가 리더로서의 북한의 한 최고위급 리더로서의 어떻게 조국 북한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북한에서 고위급 방남단들이 올 때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정기 얘기한답니다. 뒤에서는 어떻게 전력을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 이번에 그런데 예술 단원들이 사실 지난해 연말에 모란봉악단 같은 경우 북한 주요 도시 전역을 순회 공연을 했었어요. 네. 말은 안 하지만 비교할 겁니다. 이런 산골짜기에 왜 본인들은 1998년도 저기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들이 해서 무장공비들이 침투한 곳이에요. 근데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 말은 안 하지만은 굉장히 저는 유럽에 살 때의 그 시각과 전혀 별개의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머리 사실은 뭐 KTX를 타고 오면서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공항부터 인천국제공항, 뭐 대한민국의 관문이죠. 인천국제공항부터 또 서울을 거쳐서 또 강릉까지 지금은 진부역입니다만 뭐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거쳐서 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그 생각들이 좀 들었을 겁니다. 저조차 제가 고향이 영동 지방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올 때 8시간 걸렸어요. 예. 8시간 걸렸는데 지금 그 거리를 2시간 반 만에 간다? 저조차 충격입니다. 저조차 충격인데 하물며 그런데 김주환 예. 기자, 대학 시절에 비하면 지금 거의 한 25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그 태백 줄령을 안 가본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지 모를 겁니다. 예. 겨울엔 차가 못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 그런 영하의 나이도 그런 걸 상관없이 기차가 간다라는 거는 과거에는 지금, 충격이죠. 예. 지금 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탑승하고 진부역에 도착한 KTX 경강선에 일반인은 물론이고요. 또 앞서서 보셨습니다만 개회식에 참석하는 우리 국내 주요 정치인들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고위급 대표단과 일반인 또 우리 정치인들이 뭐 자리가 섞여서 이렇게 배치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고위급 대표단에게 그 보고는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기차에 이 열차에 우리 남한의 주요 정치인들도 지금 함께 탑승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좀 들어갔겠죠. 그렇죠. 뭐 조명균 장관이 앞서 영접을 했는데 KTX를 타는 거 보니까 아마 평창까지 같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네.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다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앞서 현성월 단장이 이름이 왔을 때 나중에 알려지면 경호 문제 때문에 한양 정도를 비워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공간 격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분리시켜 놨을 거고요. 그래서 예. 그 타고 가는 탑승은 같이 탑승했던 걸 아까 조명균 장관부터 시작해서 예. 또 그 같이 영접했던 그분들은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뭐 그래도 그 3명만 딸랑 둘 수는 없을 테니까는요. 4명만 예.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 그러면서 편하게 2시간 이상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예. 뭐 여러 가지 한국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또 예. 1차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빠져나고 지금 다시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의 예, 모습도 외국인들 모습도 많이 보이고. 개막식이니까 이제 예. 지금 예. 그 검색대가 다 설치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개막식인 만큼. 그래서 저기 사람이 이제 잠시 인파가 정체를 빚는 이유가 아니라 일일이 검색대를 지나서 네. 일종 오늘 안전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죠. 안전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소지품 검사라든가 혹시 그 유해 물질이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검색을 하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인파가 다 빠져나오면은 고위급 대표단의 모습이 보일 거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많은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일반 시민, 우리나라 시민들도 그렇고 카메라를 들고 상당히 신기해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는데 이런 인력 그 뭐라 그럴까요? 경찰 병력들 그리고 다양한 취재진들 보고 좀 많이 놀란 분위기예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그렇지라는 의아해할 수 있죠. 모르니까요. 이게 사실은 네. 한국 뉴스에 굳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 왜 그러지라고 할 그 그럴 수도 있죠. 예. 단순히 평창 올림픽 개회식과 관련한 이런 엄중한 그 경우나 또는 이런 저기 보안이 뭐 시행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일반적인 국제 행사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뭐 많은 그 취재 기자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 많은 또 그 보안 경찰 인력들이 저렇게 삼엄하게 그 경비하는 모습을 보고 좀 그 놀랬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 그- 대한민국이란 공간 적자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상화되어서 이 긴장 상황을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단히 굉장히 경직돼 있고 이 긴장돼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느끼는 거죠. 아,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특히나 이렇게 북한에서 인사들이 오고 하니까 대단히 지금 긴장되고 이렇게 긴장 수위가 높다 이렇게 서로가 조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화면상으로 보면요, KTX 경강선에 탑승해 있던 일반인들은 거의 다 빠져나온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요. 이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만 그 하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이렇게 그 준비를 하는 보이죠. 거니까 보안당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곧 그 모습을 그 드러낼 거로 보입니다. 네. 공항에서 나올 때 보니까 김영남, 김여정, 최희, 이성건 이 순서로 나오던데요. 예. 어떻게 나올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비슷하게 나올 것 인천 같습니다. 공항에서 봤다시피 의전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네. 형식적인 그 서열 순서대로 나오겠죠. 지금 사실 또 하나 그 평양 취재를 해본 경험으로 보면은 김영남, 김여정, 최희 이런 사람들은 저런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북한의 최고위치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미 다 조정되고 저렇게 우리처럼 일반 시민들하고 섞여서 나오는 거 평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로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차가 좌측 우수로 가는 가운데로 다니거든요. 네. 가운데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비치는 거에 자체도 좀 당황해할 겁니다. 사실은. 여러 면에서 문화적인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김여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지만 김여정이 사실 초등학교를 김정은과 함께 스위스에서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정봉구 독일 대사의 모습도 보이네요. 예. 지금 다시 또 많은 외국인들도 보이고요. 점원이 네, 오늘 이 경강선 KTX 열차편에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 뭐. 그리고 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요 인사들 많은 분들이 탑승해서 지금 그 진부역에 그 하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외교 관계자들도 그 다수 참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국 그 한정 그 상무위원이 왔을 때 그 주중 대사가 같이 배석을 했고요. 예. 이번에 정봉구 대사도 일시 귀국한 거로 보입니다. 예. 네.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앞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그 남한에 머물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전용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어서 KTX 편으로 지금 평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진부역에서 하차를 준비하고 있는 예, 김영남 상황입니다. 상임위원장의 모습이 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조명위원장과 맨 모습. 앞에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형식적이나마 의전 수열대로, 의전 서열대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선글라스 낀 사람들 북측 경호원들입니다. 북측 경호원들이 보이고요. 자,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천혜석 차관이 보이고 네. 천혜석 차관의 모습이 보이고 남관표 2차장 모습도 보이고요. 예. 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군요. 예, 좀 전에 근데 카메라 예, 지금 잠깐 네네. 지나갔네요. 네, 보였군요. 예, 예. 앞서 인천공항에서는 저 천혜성 차관이 그 김여정 부부장과 같이 움직였었는데 예. 지금 인천공항에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영접했던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아, 천혜성 차관, 남관표 예.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 모습은 보였는데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군요. 일부 북한 선수들이 강릉 시내 경기장에서 훈련 있고 그 다음에 그 네, 그렇죠. 지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오후 6시에 평창 올림픽 그 리셉션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곳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셉션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최위 체육지도위원장 그리고 이성관 조평동 위원장 네. 단원 그 3명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제 정상급만 참석하기로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렇지 않게 돼 있죠. 그리고 이어서 저녁 8시에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여정 그 제1부부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군요. 네, 다 이제 개회식에는 참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자리도 이제 VIP 룸에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진부역에서 하차해서 지금 출구 쪽으로 나온 것이 화면에 보였는데요. 네. 김여정 제1부부장, 그 최휘 국가체육위원장 그리고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만 따로 나서 움직이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나오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 일정 때문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쉬는 건지. 요 다음 기차역이 강릉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일설에는 이제 그쪽에 만경봉호에도 지금 북한 그 예술단들이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구체적인 동선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안 나온 거로 밀어볼 때 네. 강릉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도 가능하죠. 아하. 예, 강릉에 리셉션에는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은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개회식까지 3시간의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강릉에 가서 강릉에 지금 그 북한 관계자들이 그 상당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관계자들과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별도의 일정을 갖지 않나 이렇게 사실 추측이 강릉역에서 되는군요. 묵호항까지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교통 통제를 하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되돌아올 때 지금 예. 역시 아까 네. 네, 지금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만 그 진부역에 하차한 것을 보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예정돼 있는 그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차를 한 것 같고요. 이외에 그 단원들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 최희 위원장 그리고 리성권 위원장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아마 강릉에서 강릉역까지 그 바로 가서 별도의 일정을 얘기할 수 갖기 있답니다. 위해서 예. 하차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아직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되겠죠. 김여정과 그리고 예. 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이런 사람들이 일단 선수단을 방문하고 뭐 예. 격려한다 그러면 대단히 선수단에게 고무가 되고 뭐 좋은 어쨌든 그 격려가 되는 행사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일단 남북한 간에 합의가 되고 공개된 그 일정 가운데 하나는요. 내일 오후 9시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들이 강릉에서 열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그 첫 경기에 그 스위스와 하는데요. 오후 6시에 관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 있더군요. 네, 일단 저도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예. 가장 이제 첫 경기고 또 이번에 또 유일하게 연합팀으로 그러니까 합동팀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 그것을 참석하고 또 이렇게 응원하는 법도 같이 보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김 씨 일가가 이렇게 국제 무대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첫 스타트로 김여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죠. 일단
뭐 그까지 가기는 좀 이론적으로 말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제 소프트 파워 같은 거죠. 어쨌든 김여정이라는 여성, 젊은 여성을 내세우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의 여동생으로서 내보여서 어쨌든 평화 이미지와 어떤 정상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보이는데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거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는 핵을 가진 북한, 핵을 단추를 책상에 두고 있다라는 김정은 이상하게 느껴질 텐데 그런 북한이고 그런 김정은의 여동생도 충분히 정상적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핵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그런 반감들을 충분히 해소하려고 있는 전략적인 의도도 선전성동부지 않습니까? 네. 선전성동부다운 전략을 갖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뭐 중요한 일정이 또 한 가지 있죠. 그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청와대를 예방을 해서요. 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접견을 갖고 그리고 이어서 오찬을 함께하지 않습니까? 자, 관심 가운데 하나가 과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될지 아니면 김여정 부부장이 될지. 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져왔을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구두 형태로 전달할지 사실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그 두 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무게 중심을 따진다면 저는 구두 메시지가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서라는 거는 나중에 서로 이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사실 노출시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건데 이 서류는 공개를 나중에 언젠가 됐을 때 굉장히 그 파장을 가르기 때문에 구두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친서를 가지고 하면 우리 정부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구두 메시지 정도. 그냥 왜냐하면 제가 왜 구두 메시지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사실은 대리인을 통해서 남북 정상 간의 의견 교환이 오고 간 것이 꽤 제법 있어요. 제법 있는데 사실 북한이 한 번도 약속을 안 시켰어요. 대번에 14공동선언 6조 2항에 보면은 2008년 베이징 공동올림픽 때 공동응원단을 고정하자고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제의를 해서 그 문구를 넣었어요. 본인들이 안 지켰습니다. 네. 2015년 1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고위급 교류를 하자고 먼저 제의했어요. 근데 그해 1월 4일 날 핵실험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꺼놓고 자기들이 약속을 다 일방적으로 취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북측으로도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흔적이 안 남는 구두 메시지를 가져올 확률이 크다 저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앞서 우리 국내 주요 인사들에게 그 몇 번의 그 친서를 전달한 적이 있죠.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그리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반기문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유엔 사무총장의 신분이었는데요. 자, 이분들에게는 그 친서를 발신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측 정상에게는 그 친서를 발신한 적이 없었죠. 네. 보면 친서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명확하게 본인의 의지를 담을 수 있어서 근거에 남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친서가 중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친서 본인의 필적으로 써 있는 서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한 이야기다라고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전달하는 사람이 신분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속내를 정말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친서를 통해서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를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김여정 정도 왔을 경우 같으면은 굳이 그렇게 친서 아니더라도 오빠의 이야기 를 충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친서일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그렇게 문서화시켜서 족쇄로 남아있지 않아야 돼서 저도 김주환 기자와 비슷하게 친서일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느냐. 물론 추측일 뿐입니다만. 사실은 뭐 친서가 됐든 구두 메시지가 됐든 그것보다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자체가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청와대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오래전 그 일이죠. 그러니까 4년 전이죠.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방남했었던 이른바 북한의 3인방,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이런 인사들이 그때 방남을 했었는데 그때 청와대가 예방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북한 3인방이 청와대를 예방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이제 그 갑작스럽게 폐회식 때 아시안 폐회식 때 왔었죠. 예. 그때 뭐 지금은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최용해, 김양근, 황병서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우리 한국 측에서 넌지시 뭐 대통령이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네. 전했었고 그런데도 뭐 그냥 돌아갔죠. 반면에 보면은 2009년 김대중 대통령님 그 서거 때 예. 왔던 그 김기남과 김양근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하루를 사실은 대통령이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고 그래 하루를 그냥 묶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더 기다려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의 의중을 전하고 갔었거든요. 네. 그 말은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온 사람이면 우리가 안 만나겠다 그래도 만나야 되는 상황일 테고 네. 뭐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 어쨌든 만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프로토콜 상으로 볼 때도 청와대 예방이라든가 일부분이 쉽지 않은 것이요. 2014년 경우는 본인들이 거절한 것이 황병석 당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적국으로 간주하거든요. 적국의 대표한테 거수경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14공동선언 때 김정일 위원장한테 묵례를 안 해서 꽃꽃장수라는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남북교류 때 남측 관계자들이 북에 가면은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수대 언덕에 가서 절대 김일성 동상에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네.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 녹화 다 하거든요. 북한이 CCTV를 다 찍어놓고 우리 위대한 장군님한테 이렇게 인사 올렸다. 이런 부분이 감안됐는데 역설적으로 오늘은 보면은 이번 경우는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스러울 거고 제가 관심을 갖고 싶은 건 내일 만약에 청와대를 예방했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자세로 악수를 청할 것이며 어떤 목례를 할 것이냐. 왜냐? 상대적으로 키가 큰 분이에요. 네. 그리고 김여정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칭,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예. 평창올림픽과 평화를 위한 외교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분위기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